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실장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만기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용병기업 부장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흔들리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푸틴을 충복이었던 프리고진은 그동안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 군수령부가 무기 지원과 심정 충원 등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는데,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을 통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6월 24일 러시아 남부 주요 거점 도시인 로스토프와 보로네시 두 도시를 순식간에 장악하고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는 등 푸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프리고진의 반란은 루카쳔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고 푸틴은 프리고진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봄으로써 6월 24일 일단락되었으나, 막강한 통치력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푸틴에 대한 신화와 평판을 붕괴시킴으로써 푸틴은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은 자신의 안정과 권력 유지를 위해 냉철한 계산하에 재빨리 위기 수습에 나섰는데, 먼저 군부와 보안기관 그리고 집 엘리트들 충성심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6월 27일 크렘린 광장에서 프리고진 반란 체험에 나섰던 보안군과 국가 군의들을 대상으로 성대한 세레머니를 열고, 여러분이 격변에서 조국을 구했고 사실상 내전을 막았다면서 공을 치하하면서 군인, 경찰, 보안기관원들의 임금 10.5%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푸틴은 국가 군의대에 탱크와 대포 등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할 방침을 밝히고, 프리고진이 축지를 요구했던 쇼이구 국방장관을 재심하는 등 반란 사태로 손상을 입은 리더십 회복과 내부 통역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상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규모 숙청을 하지 않고 항공우주사령관 수로비킨 대장 등 프리고진과 가까운 군 장성들을 조용히 구금 조사하는 등 대규모 숙청이 가져올 군 내부 혼란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러시아 남수 다치스탄 공화국 데르벤트시를 방문하여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셀카를 찍는 등 반란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 앞에 나타나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한 행보를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푸틴은 그동안 바그너 그룹에 대해 지원한 1660억 루블, 즉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원 상당의 사용처 조사를 통한 바그너 그룹 해체를 추진하면서 모든 선전 매체들을 동원하여 프리고진을 악마화하면서 자신을 내전에서 조국을 구한 위대한 지도자로 묘사하는 등 카리스마적인 집권 기반 회복을 독려하였습니다. 이러한 푸틴의 정교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정이 점점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푸틴이 반란으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고 여전히 집권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근거로 당황하는 점을 들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무엇보다 지배 엘리트들, 즉 군, 보안기관, 올리가르, 즉 신흥재벌들이 프리고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시하면서 이를 위해 재료게임에서 눈치를 보다가 승자의 편에 서는 습성을 지닌 집단으로 이번 반란 과정에서도 사태를 관망하며 눈치를 보다가 판세가 푸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푸틴의 충성을 맹세하는 행태를 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푸틴에 대한 충성심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아직은 푸틴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을 대체할 정치적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나, 푸틴은 그동안 상호 견제와 경쟁, 숙청 등을 통해 이너서클을 철저히 관리해온 물론 대중들을 혹독한 탄압과 선전을 통해 관리해옴으로써 대체 인물이 출연할 정치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찾아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당장 푸틴을 대체할 인물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푸틴 체제의 조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KGB 출신으로서 기만 전술의 대가인 푸틴은 선전선동과 열한 조작을 통해 우크라이나전의 정당성과 프리고진의 반영을 대중들에게 세뇌시킴으로써 여전히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독립 여론조사기관인 네바다루가 프리고진 반란이 실패한 후에 실시하여 6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고진의 지지율이 반란 전 58%에서 반란 후에는 34% 하락하는 반면 푸틴 지지율은 부동의 82%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두터운 지지층은 푸틴의 주장의 진위를 떠나 푸틴 체제의 존속에 큰 지탱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및 주 수장들도 거의 대부분 푸틴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 푸틴을 두려워하면서 충성하는 꼭두각시로 프리고진의 반란을 분리, 독립이나 반역의 기회로 삼으려는 조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일단은 푸틴 체제가 안정을 되찾고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프리고진의 반란은 고도 사회화된 권력 구조를 통해 23년간 러시아를 지배해왔던 푸틴 지배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푸틴 체제의 종말과 러시아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면상으로는 푸틴의 강력한 장악으로 단합되어 있어 보이는 이너서클, 즉 지배 엘리트들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프리고진의 반란 자체가 이너서클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군 및 보안기관 내에 프리고진의 반란에 무언의 동조를 보낸 세력들이 존재하기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로스토프에 무혈 입성하고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할 때도 아무런 지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방차관
융수 에프크로프와 러시아군 정보기관 총정찰국장 부국장인 브라디미르 알렉세이프 중장 등이 프리고진의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체포 여부에 동조하고 특수부대 관계자들도 동조한 것이 밝혀지는 등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무능과 부패에 대한 반발이 군 및 보안기관에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회의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의 반란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일선 지휘관들의 군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탄압할 경우 보다 더 큰 군부의 균열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또 다른 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전선 남부 자포리자에서 5.8 합동군을 이끌고 있는 이반 포포프 도장이 군 지도부 무능과 지원 부족에 따른 사상자 증가 등을 비난하다가 해직되자 일부 부대원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회의에서 보듯이 군 내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푸틴이 반역자라고 맨 비난하면서 가혹한 대응을 천명했던 프리고진을 6월 29일 비밀리에 만나 프리고진이 충성을 맹세하고 푸틴은 프리고진에게 전투에 참여할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을 약속하는 등 협상을 한 사실을 7월 10일 공개한 것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때 전공을 세운 프리고진을 처벌하면 프리고진은 반역자에 대해 회의감을 품고 있는 군 및 지배 엘리트들의 불만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해하기 위한 것이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푸틴의 허약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 군 장성과 고위관리, 실형재벌 등 여타 지배 엘리트들도 아직은 푸틴에 대한 명백한 불충의 조짐은 없지만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 지켜보다가 푸틴이 존속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되자 푸틴으로 돌아섰으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줄 수 있는 푸틴의 통치력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푸틴의 등을 돌릴 수 있어 푸틴에게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푸틴에게 가장 실질적인 위협은 푸틴 체제의 수호 천병이자 최후 보루인 정보기관의 무능과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푸틴이 정권을 쟁취하고 유지 수호하는 데 최천병 역할을 해온 연방보안국이 프리고진을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프리고진과 러시아 국방부 간 적대감 고조 동향을 추적하면서 분석해온 미 CIA는 프리고진의 반란 계획을 6월 중순에 입수하여 6월 21일 정부 최고위층과 군 고위층에 프리고진의 반란 계획을 첫 보고하였고 6월 22일에는 의회 지도자에게 보고한 후 6월 24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든 상황을 총정리 종합평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작 당사자인 러시아의 최고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은 반란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바그너 그룹이 로스토프에 침입하자 로스토프 거점의 연방보안국 지원들은 지부 건물에 들어가 숨어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알렉산더 브루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 니콜라이 페드로시에프 안보위성회 등 최고의 보안기관장들도 모두 도망가 숨어버리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정보 실패는 향후 푸틴의 안정과 정권 유지에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 여론도 바뀔 가능성도 항상 잠재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비록 푸틴의 선전 공작으로 푸틴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사실상 실패한 우크라이나전의 장과에 따른 사상자 증가와 서방의 경제제도 인해 심해지고 있는 경제적 고통,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드러난 우크라이나전 실상과 군 지휘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푸틴이 주장하는 전쟁 목적에 대한 회의감과 강력한 지도자로서 임시 추락 등은 비록 당장은 대중들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들지는 않다 하더라도 푸틴 체제에 대한 무경과 수동적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프리고진이 로스토프를 출발하여 모스크바를 전개할 때 시민들이 환호했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방 주체인 공화국 및 주수장이 푸틴이 임명한 꼭두가시일지라도 그동안 통일된 민족 정체성의 부재와 민족 간, 인종 간 역사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분리 독립을 모색해왔던 비슬라브족 자치공화국들은 프리고진의 반란과 그에 따른 푸틴 체제의 분열을 보면서 분리 독립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프리고진의 반란이 일어나기 전인 작년 10월 2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실패에 따른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몽골족의 주류인 칼미교 공화국 의회가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잘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수한 러시아 내부 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고진의 반란이 있자 러시아의 46개주 중 17개주가 프리고진을 지지하고 푸틴을 지지한 주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지율이 비슷했으며 특히 다게스탄 공화국에서는 프리고진 지지율이 97%에 이르는 등 러시아 연방 주체가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러시아는 외형상으로는 푸틴의 통치력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언제 또다시 푸틴 체제가 흔들리면서 러시아의 붕괴로 이어지지 모르는 폭발 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23년간에 걸친 푸틴의 억압적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책 실패가 축적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로 더욱 심화되면서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러시아는 푸틴의 전체주적 통치가 강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푸틴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 발생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 모습을 보일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푸틴의 통치 체제가 퇴락하면서 러시아를 쇠락의 길로 몰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프리고진을 반란은 비록 실패했지만 푸틴 체제, 나아가 러시아의 붕괴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푸틴도 이를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프리고진 반란이 끝난다는 6월 24일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1917년 1차 대전 당시 일부 군인들의 반란으로 1차 대전의 승리를 도둑맞았고 국가가 붕괴되고 광대한 영토를 상실했으며 내전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는 등 100년 전 역사를 소환하여 프리고진의 반란을 비난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즉 1917년 1차 대전의 한창일 때 1차 대전의 장려와 황제의 문행에 따른 새누리의 분위기에 일어난 민중봉기를 니콜라 2세의 명을 받아 진압을 났던 당시 수도였던 페트그라드 반사령관 하발로프는 지원군을 총사령부 요청에서나 거부당하자 반란을 일으켜 민중편에 섬으로써 결국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고 러시아 공화국에 들어선 이른바 2월 혁명이 일어났으며 이후 온건 사회주의파, 혁명파, 자유주의파 등 각종 정파 간 대립이 격화되자 총사령관인 라브로 코릴로프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이는 결국 10월 혁명으로 인한 러시아 공화국의 붕괴와 내리는 볼셰비키 집권 그리고 독일의 대규모 영토를 양보하고 1차 대전에서 이탈하는 러시아의 구역적 패배를 가져왔으며 볼셰비키 집권에 반대하는 백군과 볼셰비키 적군 간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역사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등 갈수록 러시아에 불리해지는 전황 그리고 프리고진의 반란 등 내부 균형 등을 볼 때 푸틴의 연설은 마치 자기 예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고진 반란은 당장 푸틴 리더십과 체제 안정성에 심각한 동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절대 권력은 그 절대성을 의심받게 되는 순간부터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것이 역사와 진실이라는 점에서 푸틴 지배체제의 시기는 종말을 향해 초점을 쫙거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러시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은 정부와 싱크탱크 등이 푸틴 체제의 몰락과 러시아의 붕괴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틴 체제가 몰락하고 러시아가 구소련처럼 붕괴될지는 시간이 알려질 것이지만 역사가 개인될 가능성이 기대하여 우리도 화전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러시아 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